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이제 경력 4년차 개발자분인데 이제 이분의 이력서를 빗대어서 경력자분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 되고 팀노바 이력서가 왜 훌륭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8X년생인 자바 스프링 4년차 개발자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드려 봅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컨설팅으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IT 전환을 하면서 개발자로 직군 변경을 하게 되어 개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년 정도는 우당탕탕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다가 이후 어느 정도 학습법이 정리된 이후에 회사도 3번 정도 옮기면서 개발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력서에 많이 탈락하는 편이라서 고민이 많았고 제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첨부해드리면서 저의 문제점을 알고 싶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0대 후반 4년차 개발자분의 이제 이력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좀 문제점을 뽑아왔는데 요건 제가 설명으로 드리고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일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이제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이게 4년차 개발자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어떤 약간 철학적인 이런 고찰 막 이런 생각이나 개발 철학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쓰실 때 사실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극티잖아요. INTP고 극티다 보니까 좀 이력 썼을 때 필요한 것만 딱딱 쓰는 거, 이 사람의 기술 수준이 보이는 것만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시고, 그리고 경력자 같은 경우는 8년 뭐 부동산 컨설팅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 회사라면 이거를 첨부해서 쓰셔도 되는데, 부동산이랑 뭐 예를 들면 직방을 쓰는 거야, 내가. 뭐 직방이나 뭐 다방 이런 어플을 하는 회사에 내가 쓸 때는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글쎄요, 일반적인 경우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면은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걸 증명할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쓰시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부동산 은행 대출 로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어, 개발이 이게 무슨 상관일까? 차라리 나는 8년 동안 부동산 쪽에 일을 했다. 그러다 개발자로 눈을 떴고 4년차 개발자가 됐다. 뭐, 요 정도로 담백하게 쓰시면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참고가 될 것 같고,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저와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일 농숙합니다. 이런 건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만나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경력자가 이렇게 좀 요런 스타일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 저는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분 같아서, 그리고 이런 거에 별로 점수가 안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경력 요약 부분도 되게 아쉬운 게 이렇게 텍스트밖에 없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XX로 그냥 쳐서 회사가 조금 이렇게 연상이 안 되시게끔 가리긴 가렸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잘 이렇게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화의 부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어, 시각화의 부재. 이력서 검토한 사람은 이렇게 빽빽한 이력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텍스트가 너무 많고, 이력서 검토한 사람이 좀 바쁘다는 거를 알고 쓰셔야 되는데, 텍스트가 되게 많고, 보는 이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감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저 같은 개발자는 좀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이 포지션이 생각이 명확하게 나야 되는 경력이에요. 4년이면. 그러니까 약간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좀 에이스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리딩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일반 개발자이다, 뭐 요 정도가 좋은지, 아니면 좀 경력 대비 저는 되게 못합니다, 이런 거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거기에 맞는 연봉 대비 그걸 보겠죠. 경력 있다고 무조건 리더로 뽑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피 보는 경우가 IT 업계에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딱 요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경력 요약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다음 이력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약이 말고 이렇게 본론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이력서 자체에 본론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나름 본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텍스트나 그러니까 텍스트만 빽빽하고 대부분 막 이런 거예요. 어드민 기능 구현. 그래서 요건 제가 이따 따로 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 평균 4, 5회 쿼리 작업, 어드민으로 기능 추가, 작업 편의성 개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어필하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보 개발자면은 완전히 신입 개발자면 괜찮은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경력이 많아질수록 가혹해진다. 되게 냉정해진다. 그래서 제가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진짜 저는 팀노바 팀원들이 경력이 많아질수록 되게 유리하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이게 완전 신입이나 초보 개발자는 시비가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것도 만만할 때 얘기고 이제 개발자 경력이 많아지면 그 경력에 맞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신입의 마인드로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테일 들어가봤자 되게 필요 없는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 4년 차인데 이분 좀 잘하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려면 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각화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화면도 없고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감성적인 개발자 느낌인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같이 일하면 사실 뭐 회사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자를 원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막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만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성격 좋은 개발자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그 성격 좋고 못하면 진짜 막 화나거든 정말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막 팀노바가 막 이렇게 제 컨텐츠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팀노바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되게 악플러도 많고 근데 뭐 저만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는 좀 주장 강한 사람들은 다 악플이 강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강하고 뭐 팀노바 보이콧 하겠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해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회사에서 검증을 하고 사람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됐으면 더 잘 됐지 거의 타격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 경력이 있는데 내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분들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감동적이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개발 환경도 감동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뭐 요런 식의 환경들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환경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이런 거 하셨대요. 어드민 기능 추가, 작업 편의성 개선하고 요런 거는 진짜 신입들이 그냥 그러니까 실력 없는 신입들이 어설프게 어필할 때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요런 거 쓰고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REST API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뭐 요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시각화된 데이터가 별로 없거나 뭐 요런 식이 많아요. 요것도 되게 골 때리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첨부한 이런 PDF 파일이 한 3, 4개 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게 제가 100%로 땡기면은 이게 확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25% 배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했던 거 이게 이게 회사 거라면 이게 그 개인 공부하신 거면 괜찮은데 회사 거라면은 이거 공개하시면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개인 공부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역인 것 같기는 해요. 혹시라도 이제 회사 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사에서 받을 때, 이 사람은 다음에 이직할 때 우리 회사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해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저게 되게 프로젝트 파일이 쓸데없이 많이 크니까, 이게 조각조각 보기 좋게 이렇게 부분만 그냥 조금 보여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의욕은 과한데 되게 중요한 부분엔 에너지를 쓰시지 않았고 정말 저런 식의 문서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그 내역들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걸 확대해서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력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좀 4차원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신 게 보이긴 해서 이렇게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신입 개발자면 기특하겠는데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되게 좀 팩폭을 해서 죄송한데, 이게 신입 개발자들은 어이구 기특하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 열심히 했네, 되게 예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력자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성인을 대할 때랑 중학생 뭐 이렇게 초등학생 대할 때랑 다르잖아요. 그 애초에 포지션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 이력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조회수가 1만 개가 넘었거든요. 팀노바 이력서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팀노바 이력서라고 검색하시면 연봉 5,800만 원 신입 개발자 이력서 공개하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제가 그랬죠. 이제 신입 개발자들 정말 다 이제 팀노바 이력서 따라서 쓴다고. 이거 말고도 이력서 그 또 있거든요. 영상 몇 개 있는데 그거 보고서 조회수 다 되게 높아요. 사람들 이게 천년에 한 번 난다는 신입 개발자 이력서 막 이러면서 팀노바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6년 전, 7년 전에 마치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요새 신입 개발자들 이렇게 이력서 진짜 많이 쓴대요. 이게 현실이니까 사람들은요 진짜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개발을 했던 친구 그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이력서랑 차이가 큰 게 시각화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 구조 같은 것도 이렇게 잘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자로 개발하셨던 거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텍스트만 빽빽해요. 아까 보여주신 거는 그냥 공부했던 내역이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관련 이제 뭐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를 하셔서 쓰시면은 좋고요. 이게 신입 개발자 이력서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써도 이렇게 써요,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까지 쓰진 않는데 이것보다 좀 경량화돼 있지만 시각화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한 줄 이렇게 써도 이펙트가 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구글 뭐 AI 팀에서 8년 뭐 이런 거 딱 그것만 써 있어도 오 구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네이버 어떤 팀에서 몇 년 뭐 이렇게만 써도 대략적으로 그냥 한두 줄만 써도 아 얘가 어떤 서비스에 어떤 업무를 했구나 그렇게만 눈으로 바로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력서에 거의 극한까지 끄집어 올라온 거야. 이게 욕먹었던 이게 이력서거든요, 저희.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 얼마나 기특해. 이렇게까지 딱 보면은 이렇게 요약된 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처음 시작은 요런 식으로 써주시고 본인의 기여도 그런 거 딱 쓰시면 회사에서 얘가 이거를 다 개발할 수 있는 친구구나. 웹을 얘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얘가 SPA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눈에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입 개발자도 이렇게 써가지고 요즘 이렇게 쓰는 친구도 진짜 많아요. 팀노바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뭐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해서 오키에 박제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거 되게 비꼬는 컨텐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가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마치 저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몰아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봉이 되게 높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천년에 한번 날까는데 신입의 기술 보유 기술 내역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실은 여전히 더 잘 쓰고 더 잘 돼서 많이 간다. 이게 이제 전체 이력서의 구조죠.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게 왜 컨텐츠가 되게 이렇게 조회수가 높을까요? 이런 거 다 빼고 저렇게 기술 부분만 빼가지고 되게 빗가가지고 저희가 욕을 먹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죠? 실수요자들은 실제 회사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저런 글 아무리 써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대부분은 그냥 구직하는 사람들 그냥 스펙 보고 뽑습니다. 저처럼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 컨설팅 할 때 제 취향 있죠. 제가 찝어준 부분 쪽에서 제 취향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연락 주신 분의 이제 정확한 스펙을 이렇게 저 이력서만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뭘 잘하시는 개발자인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신지가 저거 기술만 보면은 막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 기술 있잖아요. 요런 기술 부분도 좀 한번 정리한 이런 페이지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개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바랑 스프링 쓰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파편들을 다 주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모아서 어떤 개발자구나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그 시간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사소통을 이력서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가진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느낌은 절대 아닐 거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이 친구도 JWT 토큰에 아마 이 친구가 웹만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드로이드 다 하고 뭐 할 줄 아는 거 말은 아마 이 친구가 아마 스택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관련해서 리드 좀 아는 친구들은 바로 딱 아는 회사들은 리드 엘리먼트 이게 뭐야, 얘 프론트엔드 좀 이렇게 기술 고르는 스킬도 좀 있는데 이런 것만 딱 보면 저는 보여요. 좀 보통 아닌데 얘 웹소켓도 좀 할 줄 아네? 뭐 이런 거 웹소켓 관련 프로젝트 시켜도 되겠다. 이것만 보고 딱 벌써 각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팀노바 이력서가 제가 쓰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제 취향이죠. 극티인 제가 쓰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감정적 호소는 하나도 없어요. 나 뭐 만들었고 뭐 만들 줄 알고 나 이렇게 설계했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을 먼저 키우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어필할 포인트가 많은 거죠. 이력서를 무조건 짧게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게 쓴다고 좋은 건 아닌데 쓸데없는 걸로 길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나 이렇게 만들었고 너 이런 개발자 필요해? 그럼 연락해. 저는 이거예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이 다 요런 스타일로 씁니다. 그렇게 6년 전에 뒤질나게 먹고 막 그렇게 보이콧 한다고 하는데 전혀 타격감 없이 계속 고연봉으로 가는 이유는 애초에 고연봉 시장이랑 저연봉 시장이랑은 달라요, 접근이. 근데 경력자분들은 고연봉 시장을 저격을 해야죠. 왜냐면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도태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 보면 저 옛날 시절도 많이 생각나고 고생했던 시절도 생각도 많이 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읽기가 좋은 이력서는 아니었어요. 되게 별로 읽고 싶지 않았고 그냥 못하나 보다 이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읽어봤는데 열심히 읽어도 뭐 그렇게 매가리가 좀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팀노바 이력서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이게 연봉 5,800 아까 팀노바 이력서 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워낙에 다들 잘 써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근데 요 이력서 잘 써가지고 요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입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 막 텍스트로 빽빽하게 하고 구조 같은 것도 없고 아니면 첨부한 거는 너무 이렇게 크거나 확대하면 너무 커요. 확대하면 좀 너무 크고 그리고 그걸 왜 전부 첨부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걸 어떤 개발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볼까 시간이 남는 회사면 모르겠는데 이력서가 막 100개 200개씩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화를 훨씬 잘해서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요런 거 감각 키우시면 이제 앞으로 10년 써먹는 거죠.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팀노바 이력서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해도 좋고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한 걸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죠. 우리 JWT 토큰은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면 아마 JWT 토큰을 쓰셨는지 레스트풀만 하셨구나. 근데 그거 쓰셨는지 좀 제가 더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명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면접 보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면접은 뭐다? 여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그 여운이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을 면접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큰 이미지만 딱 남는 거예요. 볼 때는 디테일이 보이다가. 그래서 그 여운이 어떻게 남느냐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지금 여운은 그냥 텍스트 때문에 보기 힘들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건데 막 부풀리려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감성 한 스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사진도 있으신데 사진도 되게 세련되세요. 되게 세련되시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세련된 사람에 대한 열폭은 아니고 저도 막 패션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좀 약간 감성적인 성향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세련된 분이 돼요. 되게 외적으로 그런 부분은 되게
이렇게 개발자가 계속 이렇게 안경 여드름 되지 저처럼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세련된 분도 세련된 개발자분도 꽤 많으세요. 자기 관리 잘하시고 멋진 분도 많으신데 그런 어떤 장점을 이게 다 상쇄시켜요. 텍스트 백백이 왠지 외모 사진을 봤을 때는 세련되게 쓰실 것 같은데 그 정리된 거 보면은 약간 좀 감정적 호소 이런 게 많은 거죠. 근데 나이가 많으셔서 이게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절실한 거야. 그러니까 또 그쵸. 30대 후반에 경력 4년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30대 중반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딱 4년 그게 된 건데, 일단은 공부도 경력 대비 감동적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력서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경력 대비는 별거 아닐 수 있는 부분을 부풀린다거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거 깔끔하게 본인 스킬 맞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 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텍스트 빽빽보다는 이렇게 시각화, 그리고 이제 시각화된 데이터 보내신 거는 뭔가 너무 이게 20배로 제가 줄인 건데, 그걸 100% 확대해도 다 그런 패턴이에요. 문서가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서 한 2, 30페이지가 되는 거야.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왜 읽어야 되죠? 면접 보는 사람이 누가 갑인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 단어만 보고 막 발작 버튼 눌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요, 이렇게 좀 더 유리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협상에도 더 유리한 사람이 여유 있게 보잖아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런 사람을 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는 4년차 개발자 너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저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이 사람에게 면접제를 준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면접에서 이게 아예 연락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목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아닌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력서에서 많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가 그냥 너무 불친절해요. 요런 것만 개선하셔도 그래도 면접제에는 좀 더 늘으실 건데, 이게 공부는 계속 하세요.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고, 그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고, 감동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감동도 없고, 그리고 요런 것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보기 힘든데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걸 좀 편집 좀 해서, 자, 요런 것도 좀 그래요. 외부 유료 API 비용 절감에서 공공 데이터를 통한 사업자 주소지 대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감동일까? 저 사람 뽑으면은 비용이 절감된다 이럴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대처를 했다든지 본인만의 뭐가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공공 데이터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유료 사업자 정보나 유료 부동산 시세 뭐 이런 거 데이터들은 실시간 반영이나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에서는 그 정도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는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되게 좋은 데이터도 많은데 한계가 있고, 주식 데이터도 그래요.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15분 뒤에 데이터 뭐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우에는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뭐 크롤링을 해서 뭐 처리한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도 아니고 그냥 공공 데이터 뭐 이런 걸로 좀 하는 부분들. 근데 이런 게 그렇게 이펙트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 줄 정도 쓰기 좀 좋은 정도, 아예 안 쓰기도 좀 그렇고, 그냥 외부 유료 API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한 줄 정도를 쓴다면, 그리고 이제 공공 API 화면 같은 거나 그런 거 실제 사용했던 화면을 간단하게 첨부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개발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관점에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좀 회사 입장에서 좀 많이 보고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연 7,300만 원까지 아낀 적이 있습니다. 막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개발 환경이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요런 거는 그냥 초보 개발자들도 다 하는 수준? 그 요런 스타일이라서 뭔가 되게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30대 후반이시고 제가 또 그 더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좀 아무튼 좀 이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으시다면 좀 자기 객관화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